앱 인벤터로 들어와 주세요. 앱 인벤터로 들어와 주세요. 뭘 해볼 거냐 하면 일단 순서를 제가 간략하게 뽑아봤는데 이렇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이건 끄고 이제 끄고 음성 인식하는 거 한번 해보고 노티파이어라고 해서 이제 알람이 뜨는 게 있어요. 알람 뜨는 거 한번 해보고 녹음하는 기능 만들어보고 카메라 캠코더 문자 보내는 거 체크박스 다루는 거 슬라이드 다루는 거 이 중에서 시간이 되는 만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락하고 네 그래서 새 파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게 몇 번일까요? 00 테스트 007이네요. 저는 이 한글이 들어왔다. 여러분들도 새 거 하나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서 음성 인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거예요. 우리 그 핸드폰에다가 하이 빅스비 또는 시리아 하면은 얘네가 띠링 하면서 이제 내 말을 들으러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맛집 검색해줘, 만천동 맛집 검색해줘 이러면 얘네가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그때 내가 말하는 거를 얘가 1차적으로 텍스트로 알아들어야 돼요. 얘네는 이제 기초적으로는 그 음성을 그대로 인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성을 듣고 그거를 텍스트로 바꿔서 거기서 이제 얘가 그 텍스트를 해석을 해서 뭐 검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검색하고 뭐 멜론 켜달라 그러면 멜론 켜주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가 말했는 걸 얘가 글자로 바꾸는 과정까지 해주는 게 요 앱 인벤터의 기능이 있습니다. 걔를 가지고 짭시리 짭비스비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버튼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얘는 이름 붙여줘요. 저 거는 빅스비거든요. 빅스비. 빅스비인데 빅스비 얘는 짭이니까 빅스비. 자,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걔가 어디 있냐 하면은 요겁니다. 요거 미디아에 요 사운드 레커거나이저 하는 얘가 바로 내 말을 내가 아야야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얘가 텍스트를 제대로 알아들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라벨까지 이렇게 3개 준비물 3개가 끝이에요. 어디 있냐면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버튼 하나 가지고 오고 라벨도 하나 가지고 왔고요. 미디어에서 요 2개 헷갈리면 안 돼요. 얘가 이 빨간색 얘는 이따가 녹음기 만들 때 쓸 거예요. 녹음하는 기능이고 얘는 내 말을 인식하는 기능입니다. 요 밑에 초록색 마이크 있는 거 얘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왔으면은 넘어가서 블로그로 오시면 됩니다. 블로그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얘를 소환할 거예요. 이 내 말을 듣고 해주는 얘를 소환할 거예요. 얘를 눌러보면은 콜 해서 get 텍스트가 있습니다. 요거. 그럼 내가 말했던 거를 얘가 텍스트로 가지고 와라 하는 명령이거든요. 얘를 넣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글자로 가지고 온 난 다음에 내가 안녕하세요라고 얘한테 말을 하면 그게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로 변환이 될 거예요. 이 블럭으로 인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은 라벨에다가 찍을 거거든요. 근데 걔 이제 가지고 온 다음에 라고 하는 게 이 메뉴에 있는 요 블럭이에요. 요 블럭. 가지고 온 다음에 요렇게 가지고 옵니다. 글자를 가지고 온 다음에 그러면 그 글자가 어디에 담겨 있냐 하면 여기 result 여기 결과라고 하는 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난 이거를 라벨에 텍스트에다가 찍어 보는 거예요. 요렇게가 끝입니다, 여러분. 요렇게가 끝이에요. 저는 한번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모비준으로 얘를 찍어서 나와라. 됐다. 작동하는 것도 간단해요. 제가 얘를 누릅니다. 이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띠링 하면서 얘가 말을 들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 안녕하세요가 인식이 돼서 여기 안녕하세요 글자가 찍히는 거예요. 요렇게. 아주 간단하죠. 한 번 더 실행을 해보면 당이 떨어진다. 오, 인식이 나름 괜찮죠? 요즘에 이게 자꾸 발전하고 있어서 얘가 알아듣는 그 인식률이 되게 높아졌어요. 너 이름이 뭐니? 잘 인식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제가 뭘 만들었었냐 하면 구글이 한글 인식을 잘해요 삼성보다. 삼성도 근데 나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구글로 불러온 거구나. 그래서 인식을 잘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제가 학생들이랑 뭘 만들었었냐 하면은 얘가 이제 대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얘한테 안녕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요건 이제 같이 해보실 분들은 해보면 돼요.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해보면 됩니다. 이 부분을 하나 꺼내서 여기에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내가 말한 게 같다면 얘 결과 내가 말한 결과가 어, 안녕 안녕과 같다면 얘는 나한테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해주는 걸로 뭘로 할 거냐? 우리 앞에 디자인에서 나한테 이제 글자로 말을 해주는 친구 요거죠. 텍스트 투 스피치를 사용을 해서 얘가 나한테 대답을 내가 안녕이라고 하면은 안녕하세요 주인님 아니면 뭐 부르셨으니까 주인님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끔 요런 살짝 추가를 해주면 안녕 했을 때 얘가 대답을 해줍니다. 제가 소리가 꺼져 있었는데 안녕. 이거 잘못 넣었다 그죠? 이거 결과 리절트 넣어야 되는데 잘못 넣었다 그죠? 다시 안녕. 안녕하세요 주인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말에 얘가 뭐 대답까지 해주는 뭐 그런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이 에비메타 수업을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요거 넣어가지고 대답할 수 있게끔 이 텍스트 투 스피치도 넣고 해서 내 말에 대답할 수 있게끔 요런 거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이랬어요. 얘가 더 똑똑해지려면 너희가 여기 if문을 계속 추가를 해서 그죠? if문을 계속 추가를 해서 내가 안녕이라고 말하면 뭐 어떻게 대답하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밥 줘라고 밥 줘라고 말하면 여기서 뭐 맛집을 검색하겠습니다. 이 그냥 노는 거야. 검색하겠습니다. 얘가 진짜 검색해주진 않지만 이렇게 해서 뭐 얘랑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한 2개 하고 끝을 내니까 그 다음 주에 저희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이 오는데 그 다음 주에 이거를 집에서 한 30개를 해온 거예요. 재밌었나 봐요. 내가 말하는 거에 얘가 이제 받아쳐주는 게 그게 이제 재밌었는지 한 30개를 쫙 해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계속 누르면서 제가 이 바보야 라고 하면은 얘가 뭐라고 대답하고요. 뭐 우리 집 주소라고 하면 뭐 얘가 뭐라고 대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학생들이 참 좋아하는 예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간단한 예제입니다. 요거가 첫 번째 음성 인식을 할 수 있는 예제였습니다. 자, 한번 성공을 해볼게요. 얘를 여기까지만 하셔도 되고 글자 이거 찍어서 눈으로 보는 것까지만 하셔도 되고 조금 더 해보고 싶다 하면은 여기 컨트롤에 있는 if 문건에서 우리 어제 했던 거죠. 어제 되게 많이 했던 거죠. 해서 내가 결과가 어떤 글자면 나한테 말을 해줘라. 텍스트 투 스피치에서 대답을 뭐라고 해라 라는 거를 추가를 해보시면 됩니다. 한 1, 2분 있다가 또 다음 예제로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오늘 후룩후룩 넘어갈 거기 때문에 이거 다 하고도 시간 남을 수도 있어요. 시간 남을 수도 있어요. 다 되셨으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새 파일 다시 만듭니다. 새 파일. 테스트 008이죠. 8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그 알람창 뜨는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가 이게 폰 사용하다 보면 가끔씩 여기에 뭔가 뭐 예를 들어 알람을 맞췄다. 우리 시계로 알람을 맞춰 놓으면은 알람 시간입니다 뜨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팝업창 같은 거에서 뭐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는 게 뜨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뜨죠. 그게 어디냐 하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이 친구한테 있습니다. 노티파이어. 그래서 우리는 버튼을 한 3개를 만들어서 얘를 3가지 버전으로 불러와 볼 거예요. 그래서 버튼 3개, 버튼 3개. 우리 이거 오늘 이름 바꾸지 맙시다. 귀찮으니까. 하나, 둘, 셋 하고 그냥 얘 하나 추가. 요 노티파이어. 추가하고 라벨만 하나 더 추가할게요. 요렇게입니다. 이렇게 버튼 3개와 라벨과 이 노티파이어. 요렇게 추가해 주세요. 버튼 3개와 라벨과 우리 주인공 재료 추가를 다 했으면 블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버튼 3개, 라벨 하나, 노티파이어. 넘어갔어. 1번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서 궁금한 걸 우리가 그냥 여러 개를 사용을 해볼 건데, 얘가 제일 심플하게 띄우는 게 요거예요. 요 알람을 되게 짧게 띄워주는 거거든요. 쇼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번째 있는 거 얘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뭔가 메시지를 띄우고 싶은 글자는 텍스트로 내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주의 배터리가 없습니다. 뭐 이런 알람을 내가 띄우고 싶다 하면은 실행을 해볼게요. 버튼 1번 제가 누르면 요거는 다시 띄워볼까요? 자, 리셋을 눌러서 다시 해서 봤을 때 1번 누르면 오잉? 제거 지금 먹히지가 않네요. 잠깐만요. 쇼 텍스트 다이얼로그 메시지. 아, 요게 아니라 요거네요. 메시지 들어가는 게 그 위에 있는 경고하는 게 요 위에 있는 거였네요. 요 위에 있는 거. 요 말고 요 위에 있는 거. 요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얘도? 잠시만요. 요거 말고 그러면 우리 요거 말고 좀 긴 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내려갔을 때 요 밑에 있는 얘네들도 다 뭔가 나한테 이제 팝업창처럼 띄우는 거예요. 맞죠? 됐죠? 제 폰이 이상한가 봐요, 지금. 제 폰이 지금 얘도 안 되고 쟤도 안 되네요. 제 폰이 지금 이상했던 걸로.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저런 식으로 짧게 뜨죠. 이게 그 여기 네모로 해서 잠깐 떴다가 사라지는 그거예요. 내가 뭐 걔를 터치할 수도 없고 유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잠깐 내 눈에 보였다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 넣어 놓읍시다. 예, 첫 번째 이렇게 해서 하고 두 번째 거 버튼 2번을 터치했을 때 이번에는 뭘 사용해 볼 거냐 하면 요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아마 이걸 거예요. 메시지 보내는 거. 아, 네네네. 다시 오시면 수록해 드릴게요. 메시지 보내는 거. 얘를 한번 사용을 해보면은 이건 이제 팝업으로 창이 뜹니다. 창이 떠서 그 창에 들어가는 재료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얘 메시지는 뭐 알람 시간이 입니다. 뭐 이렇게 메시지를 띄운다 치면 타이틀, 제목, 내가 창이 떴을 때 그 제목이 또 알람 이렇게 하고 저 버튼 같은 거는 뭐 보통 확인 버튼이 있죠? 뭐 확인 버튼 이렇게 내가 적고 싶은 대로 얘를 만들어서
놓으면 제가 2번 버튼을 눌렀을 때 요렇게 뜨는 거예요. 요거 생긴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내가 타이틀을 적은 게 여기 메뉴에 올라가게 되고 내용에는 이렇게 내용, 그 다음에 확인, 요 버튼에 내가 이름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확인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게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팝업 알림창. 그 다음에 3번은 두 개 중에 선택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요거 초이스 해서 두 개의 선택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거를 라벨에다가 찍어보는 것까지 할 건데 얘는 이제 또 넓게 많죠? 메시지. 그래서 오늘은 치킨 vs 피자 선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에는 저녁 선택. 그 다음에 버튼 1번은 치킨을 선택하는 거고 버튼 2번은 피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아마 요거는 취소 버튼이 있냐 없냐 이걸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트루도 해보고 펄스도 해보고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선택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재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요게 필요합니다. 선택하고 난 다음에 라는 노란색 블럭이 있으면 여기서 내가 치킨 피자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은 그 결과가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우린 이거를 라벨에 텍스트에까지 찍어 보겠습니다. 요렇게 빼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럼 요거 두 개는 했으니까 제가 이거 옆으로 좀 당겨서 여기다가 화면을 띄우고 3번을 누르면 그죠? 치킨이냐 피자냐 치킨이냐 피자냐. 그리고 우리가 여기 마지막을 true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취소 버튼까지 하나 있어요. 치킨을 누르면 라벨이 치킨으로 바뀌어요. 피자를 누르면 피자로 바뀌어요. 얘를 펄스 설정으로 하면 눌렀을 때 이번에는 취소 버튼이었고 치킨 피자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간단하죠? 이거 뭐 약간 그 예제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우리가 이런 게 있다, 이런 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하고 한 번씩 써보는 겁니다. 요거 알람창 띄우기. 얘도 실습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습하는 거를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 앱 인벤터가 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뭐 앱 인벤터든 아두이노든 설정이 없나요? 박스 꾸미기나. 아, 네네. 설정이 없습니다. 설정이 없고 얘 딱 들어갔을 때 뭐만 설정할 수 있냐 하면은 그 아까 전에 창이 떴잖아요. 그 창의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초록색으로 바꾸고 텍스트를 빨강색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잠깐 띄운 거 있잖아요. 잠깐 띄운 거 할 때 걔의 속도 요렇게 딱 세 가지 설정밖에 없거든요. 제가 저거 설정 바꾸고 얘 띄웠는데 색깔이 그래도 제 거에서 안 바뀌거든요. 제 거에서 여기서 지금 바꾸고 다시 커넥트를 하면은 색깔이 찍힐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제 거는 계속 안드로이드에 있는 기본 모양으로 뜨긴 뜹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색깔 안 바뀌죠. 설정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요렇게. 그래서 이제 뭐 앱 인벤터를 배울 때 뭐 초등학생 몇 학년부터 배울 수 있어요? 뭐 중학교 몇 학년부터 배울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보면은 우리가 이거 이제 영어로 되어 있죠. 영어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거 한국어로 변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랑 수업하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부터도 요거를 배우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이제 블럭 자체가 몇 개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되면 우리가 알고리즘을 쓰는 어제 같은 예제를 할 때는 그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런 식으로 짤막짤막하게 해서 핸드폰 터치해가지고 만져보고 요 정도는 초등학교 친구들도 충분히 다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교육이 돼요. 그 다음에 녹음하기 해보겠습니다. 녹음하기. 또 새로운 거 만들어주세요. 테스트 009죠? 테스트 009. 새로운 거를 만들어 봅시다.
이제 녹음이라고 하는 거를 말 그대로 이제 녹음기처럼 내가 뭐 블라블라블라 녹음을 하면은 다시 플레이를 했을 때 그 블라블라블라가 핸드폰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녹음기 어플처럼 만들어 볼 거예요. 녹음기 어플을 할 때는 기능적으로는 두 개가 필요해요. 뭐냐 하면은 미디어에 있는 하나, 둘, 얘네 두 개가 필요합니다. 얘네 두 개. 자, 얘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진동을 한다고 계속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원래 기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소리를 재생시켜 주는 거예요. 소리를 재생시켜 주는 건데 그 소리를 mp3 파일 같은 걸 여기 업로드를 해서 재생을 시킬 수도 있지만 얘랑 같이 쓰게 되면 밑에 있는 거랑 같이 쓰게 되면은 요거는 소리를 녹음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얘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녹음을 한 다음에 그 소리 파일을 얘한테 탑재를 해주면은 내가 녹음했던 거를 다시 듣고 뭐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튼을 일단 만들게요. 버튼이 좀 많아요. 처음에 녹음 시작, 녹음 시작, 녹음 정지, 녹음 정지, 정지. 그 다음에 얘를 소리를 이제 듣는 거죠. 녹음이랑 또 다르게 소리를 듣는 거, 소리 재생. 그 다음에 소리 정지, 정지. 이렇게 해서 버튼을 만들게요. 버튼을 만들게요. 그러면 녹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기능 두 개도 추가해 줍니다. 사운드와 그 밑에 있는 녹음 기능까지 다 두 개를 추가합니다. 추가. 그럼 원래는 내가 소리 재생하려면 이 사운드에 소스에 뭔가가 탑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탑재가 안 돼 있는 상태더라도 나중에 블럭에서 이거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녹음을 한 다음에 이 소스를 탑재를 여기다가 시켜주는 방식입니다. 블럭으로 가보면 처음에 일단 녹음부터 해야 되죠. 그래서 녹음 시작하기 버튼에서 1번 버튼 녹음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녹음을 담당하는 건 얘예요. 이 빨간색. 그래서 얘를 눌러보면은 얘도 진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콜 스타트 하면은 그때부터 녹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콜 스탑 하면은 그때부터 녹음이 중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여기 녹음하기, 녹음 시작에는 얘를 스타트를 넣어주고요. 2번 클릭했을 때 녹음 정지에는 이 스탑을 넣어줍니다. 다만 얘랑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얘는 재생하는 거예요. 여기도 뭐 플레이가 있고 스탑이 있는데 얘는 소리를 재생할 때 얘를 쓰는 거고 요거 밑에 녹음의 시작과 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출석 체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석 체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녹음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있죠. 이 블럭을 가지고 왔을 때 내가 방금 녹음을 했던 그 소리 파일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사운드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거를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여기 플레이어 하는 데에다가 탑재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은 밑에 초록색 버튼, 그 초록색 블럭 중에서 얘의 소스를 세팅하겠다라는 게 있죠. 아까 전에 우리가 앞쪽에서 아무것도 안 넣어놨기 때문에 이 블럭을 사용해서 소스를 넣어야 돼요.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얘를 달아주면은 이제 재생하는 거에 소리가 탑재가 된 거예요. 방금 녹음했던 그 소리가 탑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또 이제 나머지는 진짜 또 너무 쉬워요. 소리를 재생하는 3번 클릭했을 때, 그리고 소리를 멈추는 4번 클릭했을 때를 각각 가지고 와서 이번엔 이 소리 창에서 플레이가 말 그대로 재생을 하는 거예요. 스탑은 아예 꺼버리는 건데 이게 얘인가요? 얘는 일시정지예요. 일시정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나다라마 이렇게 녹음을 했어요. 근데 플레이를 눌러서 가나 하고 일시정지를 누르면 다시 재생을 했을 때 다라 이렇게 해서 이어서 뒷부분부터 말을 하게 되는 거고
스탑을 누르게 되면은 내가 가나다라 해서 중간에 끊기더라도 다시 플레이를 하면 처음부터 재생이 되는 거야. 뭐 그런 차이가, 디테일한 차이가 약간 있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여기서 플레이랑 스탑을 각각 넣어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버튼 하나 더 만들어서 얘도 넣어보세요. 얘도 넣어보면 됩니다. 요거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마 여기 적용이 돼 있겠죠. 녹음 시작을 눌러요. 별 반응이 없지만 지금 녹음이 되고 있는 겁니다. 녹음 정지를 누를게요. 그리고 재생을 눌러볼게요. 별 반응이 없지만 지금 녹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지. 별 재생. 반응이 없지만 지금 녹음이 되고 있는 겁니다. 녹음 정지를 누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녹음이 되고 정지가 되고 거기까지 딱 끊겨서 녹음이 되죠. 그 다음에 재생을 하면은 얘기를 해요. 방금 했던 그거를 얘기를 하고 정지하면 이제 정지하는 거예요. 요렇게입니다. 한번 이것도 테스트를 해보세요. 간단하죠? 이것도 테스트할 때까지 제가 또 좀 기다릴게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죠? 얘네는 이제 블럭이 거의 완성형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뭐 딱히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여기서 이제 막 추가를 한다면 그런 게 되겠죠. 이게 시작 중인지 정지 중인지 티가 안 나잖아요. 티가 안 나니까 뭐 만약에 라벨을 하나 추가한다면 여기에서 녹음을 시작할 때는 뭐 녹음 중 이렇게 바꾸고, 왜냐면 그냥 눈으로 봤을 땐 티가 안 나니까 여기서 녹음 중 하고 뭐 이거를 컬러를 빨간색으로 바꾸겠다. 뭐 이런 거 우리 다 했던 거예요. 다 우리 저번에 했던 거. 그 다음에 녹음을 멈췄을 때는 녹음 끝, 뭐 이렇게 녹음 중, 녹음 끝 해서 검정색으로 바꾼다 하면은 뭐 약간 더 추가가 돼서 여기서 제가 녹음 시작을 누르면 녹음 중입니다. 정지 누르면 이거 텍스트 컬러가 아니어버렸네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요 정도 요 정도 추가를 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건 또 나중에 뭐 프로젝트 할 때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 하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스타트, 스탑, 플레이, 스탑 사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거 같은 경우는, 사운드 같은 경우는 노래를 내가 여기다가 한 곡이 아니라 여러 곡을 집어넣게 되면은 걔는 이제 이름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1번 노래, 2번 노래, 3번 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로 대신해야 돼요. 뮤직 1, 뮤직 2, 뮤직 3 이렇게 이제 영어로 이름을 해서 업로드를 해 놓으면은 이 소스로 이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내가 이미지에서 했던 것처럼 이름을 뭐 뮤직 1. 뭐뭐뭐 mp3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버튼을 뭐 다음 노래, 이전 노래, 뭐 멈추기 이런 식으로 버튼을 만든다 하면은 mp3 앱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여기 이제 노래가 업로드가 되어 있어야 됐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또 이 친구도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업 시작한 지 한 35분밖에 안 되는데 이거 3개 다 했죠? 다 했죠? 얘네도 너무 간단하거든요. 얘네도 너무 엄청 간단한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메라 캠코더로. 얘를 그러면 다시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만들어야 돼요. 테스트 10번인가요? 이번에 010 10번 여기 와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카메라를 여기서 카메라를 이렇게 이제 켜서 사용을 하잖아요. 보통 카메라 켜서 사진 촬영하고 동영상 촬영하고 이 화면을 여는 거예요. 이 화면을 여는 블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진 찍자 이런 식으로 버튼을 만들었을 때 제가 탁 하고 불려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버튼에서 사진 찍기. 완전 빨라요? 좀 더 천천히 할게요. 저는 그 채팅이 없길래 다 한 줄 알고 요거부터 천천히 할게요. 왜냐면은 여러분 시간이
많아요. 우리 그 시간이 많아서 오늘 할 거는 다 짤막짤막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나가도 되는데 다 하셨나 싶어가지고 지나갔던 거거든요. 자, 이거 이번에 그러면은 요거부터 천천히 하겠습니다. 카메라 캠코더. 자, 버튼 가지고 와서 사진 찍기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사진 찍기. 그러면 말 그대로 얘를 버튼을 눌렀을 때 아까 그 사진기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튀어나오면 되고 다 찍고 나서 우리가 앨범에 가서 사진을 보잖아요. 그 갤러리에 가서 사진을 보게 되는데 방금 찍은 사진은 요 화면에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방금 찍은 사진은 그게 쭉쭉쭉 했을 때 보자. 이미지 픽처 얘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이미지로 가지고 올게요. 이미지로 얘였는지 제가 지금 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둘 다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로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얘가 너무 조그마니까 이미지에 가로 세로 크기를 키워줍니다. 세로는 80% 할까요? 세로는 80% 하고 가로는 꽉 채우면 되겠죠. 필페어랑 이렇게 이미지 크기를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미디어에서 카메라, 캠코더가 위에 있는데 밑에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와야 돼요. 카메라 가지고 오면은 3개, 하나, 둘, 3개 하면 준비 끝입니다. 여기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다가 뭔가를 업로드를 하면 여기 픽처라고 하는 이 소스에다가 내가 선택을 해서 여기 화면에 띄울 수가 있는데 나중에 코드에서 얘네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 저번에 이미지 그 바꾸는 거 했었죠. 이름 넣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바꾸는 거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카메라로 찍었던 거를 바로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찍고 여기서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그 mp3 할 때랑 똑같은 거죠. 녹음을 하고 바로 그거를 소스를 집어넣는 것처럼 똑같은 과정입니다. 디자인 3개가 완료가 됐으면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코드도 정말 쉬워요. 코드가 정말 쉬운데 버튼을 눌렀을 때 일단 사진 찍기 버튼을 눌러야 되죠. 버튼을 눌렀을 때 사진을 실행시켜야 돼요. 그래서 카메라에 가면은 콜 픽처, 테이크 픽처, 콜 해서 사진을 찍겠다 하는 블럭이 있거든요. 얘를 넣습니다. 여기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사진 찍고 나서 그 사진의 결과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미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라고 하는 블럭도 카메라에 있는 거를 이제 꺼내고 나서 이 소스를 이 이미지 우리 그 배경에 이미지 사진 넣을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었죠.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했을 때 아까 이름이 요거였어요. Set Picture 이미지 내가 어떤 거를 넣을 거냐 하는 소스를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거는 지금 연결이 끊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요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진 찍기가 있죠? 사진 찍기 눌러요. 그러면 카메라가 나타나요. 제가 여기서 사진 하나 찍을게요. 찰칵 찍고 나면 이거 연결 끊기면 안 되는데 자 뒤로 갔을 때 아이고 제 거 연결이 끊겨버렸다. 연결이 안 끊기면 여기에 방금 찍은 제 사진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사진 찍기 해서 찰칵 확인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방향이 반대로 되긴 이렇게 비틀어지긴 했지만 방금 찍은 사진이 자동으로 여기에 올라와요. 여러분들도 요거 한 다음에 사진 찍기 찰칵 휴지 찰칵 하면은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게 카메라를 다루는 방법이에요. 근데 진짜 카메라가 사실 별 기능이 없잖아요. 사진 찍는 거, 사진 보는 거, 이거 두 개가 다잖아요. 그리고 그 두 개를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이게 우리 여기서 카메라하고 캠코더도 하잖아요. 캠코더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캠코더 불러가지고 그거를 이제 플레이 화면에 볼 수 있게끔 이미지의 앵글 설정이 있는데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 갔죠? 요거 그죠? 얘를 수정하면은 그 뭐냐 여기에서 얘를 수정하면은 똑바로 볼 수가 있겠네요. 맞네. 얘가 지금 제 거는 보니까 90도 정도 어긋나서 사진이 이제 딱 불러와지는 것 같은데 얘를 해서 돌리면은 오 맞네요. 맞네. 얘를 뭐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적용을 시켜갖고 얘를 다시 사진을 찍었을 때 찰칵 하면은 자 확인했을 때 90도면은 아니다 270도 돌려야 되겠구나 그죠? 270도 돌리면 다시 사진 찍기 했을 때 찰칵 확인하면은 아니네 180도인가? 하여튼 돌리면은 사진이 이제 이렇게 몇 도 돌아가다 보면은 이제 맞겠죠? 180도인가 보다. 거울 이미지 같은 건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카메라 사용이 끝입니다. 끝이면은 이거 새 파일 만들어도 되는데 저는 지울게요 그냥. 저는 금방 또 지우고 앞으로 넘어가니까 다 지우고 버튼에서 다시 동영상 찍기 여러분들은 지우고 만들어도 됩니다. 저는 이제 지우는 게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동영상 찍기 버튼 하나 코드 다 지웠어요. 버튼을 가지고 와서 동영상 찍기 만들고 동영상은 미디어에서 캠코더 사용하는 거죠. 미디어에서 캠코더 가지고 와주고 그 다음에 우리 사진은 정지를 해 있으니까 그냥 우리 이미지 기능 사용을 해서 봤는데 영상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플레이하는 거는 이 비디오 플레이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서 동영상 소스를 우리가 눈으로 움직이는 것까지 다 보려면 이 비디오 플레이어를 담아줘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크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하면 돼요. 저는 가로만 좀 채워줄게요. 세로는 한 50% 하면 왜 요 밑에 또 버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얘도 동영상이니까 아까 음악 틀었을 때처럼 재생해라, 정지해라 라고 하는 버튼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 밑에 버튼 하나, 둘, 저는 뭐 가로로 안 넣겠습니다. 귀찮아서. 시작, 정지, 정지. 이렇게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버튼, 처음에 동영상 찍는 버튼, 그 다음에 미디어에서 비디오 플레이어와 그 다음에 캠코더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고요. 비디오 플레이어는 크기를 제가 요 세로는 50, 가로는 필 해서 다 채웠습니다. 그 밑에 필요한 버튼 두 개는 이제 이 영상을 시작해라, 재생을 시작해라, 재생 잠깐 멈춰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과 정지를 하기 위한 버튼까지 추가해주면 됩니다. 자, 이러면 디자인 끝이에요. 여기 아마 잠시만 일시정지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얘가 보면은 일시정지도 있으니까 일시정지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 하나 더 만들어서 시작, 정지 사이에 일시정지 이렇게 얘를 가로 레이아웃에 저는 좀 담아줄게요. 이것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여러분 기다리면서 담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요것도 다 되면 블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블록도 이것도 진짜 쉬워요. 아 진짜요? 이게 좀
이게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게 뭔가 불편하죠. 얘가 이렇게 있으면 불편해.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정렬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꾸물꾸물 생기죠. 자, 이렇게 하고 블로그로 넘어갈게요. 블로그로 넘어가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그 동영상을 촬영하는 버튼이기 때문에 이 플레이어가 아니라 캠코더에 가서 촬영해라 라는 명령을 넣어줘야 돼요. 그 촬영해라 라는 명령이 들어가면은 바로 여기 콜로 보라색으로 만들어져 있죠. 얘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버튼 눌렀을 때 촬영이 할 수 있는 그 카메라로 넘어가게 돼요. 카메라 앱이 켜지게 되고 촬영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라는 블럭을 사용을 해서 요 클립에 그러면 내 동영상이 방금 찍었던 동영상이 이 클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라서 요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재생은 플레이어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플레이어로 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얘도 원래는 소스를 넣을 수가 있어요. 소스를 넣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코드로도 만들어져 있죠. 초록색 셋 블럭 중에서 소스라고 하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비디오 플레이어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여기 내가 방금 촬영했던 그 클립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연결.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영상을 딱 볼 준비까지는 다 끝났고 밑에 있는 버튼 3개 있죠. 시작, 일시정지, 정지. 이게 지금 저는 이름이 시작이 2번이고 정지가 3번. 아이코 튕겼다. 자, 이렇게 시작, 정지, 일시정지에서 2번 버튼이 동영상을 재생을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 플레이어에 가보면 이것도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알 수 있을 만큼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스타트! 비디오 플레이어를 스타트 해라. 이러면 영상이 재생이 되고요. 3번이 정지죠. 정지해라. 이거는 비디오 플레이어에 가면 스탑해라. 얘가 있고요. 마지막 버튼 일시정지. 4번 일시정지를 가면은 요거 퓨즈 일시정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시간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은 그 시간부터 이제 그 재생을 하게 해주는 그런 블럭이에요. 요거는 우리 이제 쓰지는 않겠습니다. 자, 요렇게 끝이에요. 저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제 거는 과거에 연결이 끊겨 있기 때문에 연결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찍어서 버튼에는 버튼이 하나, 둘, 셋, 넷 1번부터 4번까지 4개의 버튼이 있었는데 1번에는 캠코더에서 촬영해라 라는 블럭이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2, 3, 4번에는 이 비디오 플레이어에 있는 그 재생해라, 멈춰라, 일시정지해라 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찍어 볼게요. 동영상 찍기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이 촬영을 할 수 있게 나오죠. 제가 여기 시작을 누르고 가위, 뽀, 가위, 뽀 이렇게 영상을 한 6초 정도 촬영을 했어요. 또 끊겨버렸다. 또 끊겨버렸어요. 확인을 누르면 제대로 들어갔네요. 이게 비율이 찌그러졌지만 제가 이제 시작을 누르면 가위, 뽀, 가위. 자, 제가 가위하고 일시정지 했어요. 일시정지 누르고 시작을 누르면 이어서 재생이 돼요. 근데 제가 시작을 눌렀다가 정지를 눌렀어요. 가위 할 때 이제 정지를 누르고 다시 시작을 누르면 이번에는 처음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일시정지와 정지의 차이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시정지를 하면은 다시 시작했을 때 이어서 재생이 되고 정지를 하면은 처음부터 재생이 된다.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비디오 플레이어 하는 것도 예제가 완성이죠. 이것도 제가 조금 기다릴게요. 그래서 카메라 캠코더 클리어. 자, 그래서 뭐랄까 이게 그 패턴이 있죠. 확실히 얘네가 패턴이 있어서
요거를 이렇게 한 두세 개만 해봐도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나 여기에 있는 엘리멘터에 있는 기능 중에서 뭐를 한번 써보고 싶은데 하고 보다 보면은 대충 어떻게 짜집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감이 오실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카메라와 캠코더. 캠코더는 이게 요 밑에 재생 정지 요게 좀 많아서 밑에 블럭이 좀 많아지게 이렇게 좀 더 몇 개가 추가가 되는데 이것도 사실 패턴이 단순하기 때문에 쉽죠? 오, 알람도 있어요. 그쵸. 그런 식으로 뭔가 조금씩 시간이 날 때는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좋죠. 좋죠. 앱멘터가 하다 보면은 시간 되게 잘 가요. 그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서 요거 추가하고 뭐 추가하고 이렇게 하면은 시간 되게 금방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게임 만드는 건 안 배웠잖아요. 게임 만드는 건 안 배웠는데 아마 제가 앱인벤터 중급 수업을 하게 되면 그때는 게임 같은 걸 만들 거예요. 뭐 복권을 끓는 게임이라든지 심리 테스트 하는 앱이라든지 그림판 앱이라든지 뭐 우리가 기초에서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 완성된 형태의 앱을 만드는 수업을 앱인벤터 중급에서 아마 7월 달에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거의 난이도는 이제 어제 우리 했던 거 있잖아요. 어제 했던 거보다 좀 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급 수업에 익숙해지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기초에서 이런 감을 잡고 가시는 거. 제가 이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뭔가 저를 이렇게 해서 그대로 따라해서 성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요거는 대충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얘는 대충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라는 그 감을 잡는 게 되게 기초 수업에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거는 문자 보내기. 이것도 너무 쉽습니다. 저는 새 프로젝트 하나 만들게요. 11번이네요, 제 거는. 테스트 011 11번에서 문자 보내기. 우리가 이 문자 보내기가 어제 했던 전화하는 거랑 이어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전화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전화는 어제 했었지만 문자 보내는 건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한번 해볼 거예요. 문자를 쓰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그 문자 보낼 사람의 전화번호도 있어야 되고 어제 전화 걸 때 번호 있어야 됐던 것처럼 전화번호 있어야 되고 문자는 이제 내용을 적어야 되잖아요. 텍스트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문자 내용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텍스트 박스를 두 개로 분리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텍스트 박스와 두 번째 텍스트 박스를 만드는데 첫 번째 거는 여기에는 힌트 있죠. 우리 힌트에다가 전화번호라고 적을게요. 전화번호 이렇게 여기다가 번호 적는 거다라고 티를 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텍스트 박스에는 문자 내용 이렇게 적겠습니다. 근데 우리 문자 내용은 좀 길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박스가 요만하면 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가로만 필로 채워줄게요. 이만큼 길게. 두 번째 거는 가로도 길게 채우고 세로는 한 30% 정도? 30% 정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디자인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약간 카톡 메시지 창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번호 적는 거, 여기는 문자 내용 적는 거. 이렇게 해서 텍스트 박스가 두 개가 준비가 되면 되고 그 다음에는 버튼으로 보내기 버튼만 있으면 돼요. 보내기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이러면 요거랑 제일 중요한 기능 빼먹을 뻔했죠. 소셜에서 문자를 보내는 텍스팅 기능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는 김에 얘도 테스트 해보죠. 쉐어링 하는 것도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얘도 같이 넣어줘요. 이렇게 하면 준비 끝입니다. 텍스트 박스를 두 개. 이거 이제 디자인이 조금 힘든 분들은 그냥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넣어도 됩니다. 저는 얘를 둘 다 가로로는 꽉 채우고 필페어런트에서 가로로는 꽉 채우고
두 번째 거는 문자 내용을 적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세로 길이도 30%좀 넉넉하게 잡아줬고 보내기 버튼이 있어요. 보내기 버튼. 그리고 이 소셜에 쉐어링 기능, 이건 카톡 보내는 거예요. 카톡 보내는 거고 텍스팅, 이건 이제 문자 보내는 거예요. 두 개를 준비해 줍니다. 준비. 그 다음에 블럭으로 넘어갈게요. 블럭. 일단은 보내기 버튼, 이거 보내기 버튼 눌렀을 때, 버튼을 눌렀을 때 문자를 보내려고 하면 이제 텍스팅에 갔을 때 두 개가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셋해서 메시지, 그러니까 내용과 셋해서 폰 넘버, 그래서 두 개가 돼 있어야 돼서 요거를 요렇게 폰 넘버 먼저 셋, 그리고 메시지도 셋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우리 폰 넘버는 어디서 가지고 오냐 하면은 텍스트 박스에 1번에서 가지고 오죠. 그래서 텍스트 박스에 있는 연두색 블럭에 텍스트 찾아서 합체. 두 번째 내용은 요거 복사한 다음에 2번 텍스트 박스에 있는 거 합체. 요렇게. 그럼 아직 보낸 건 아니에요. 내가 글자를 다다다다다 쓰고 나서 걔네를 이렇게 딱 설정을 한 거고, 값을 설정을 한 거고, 보내는 거는 요거 메시지, 샌드 메시지, 콜, 텍스팅에 있는 얘를 넣어주면은 보내기까지 완료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블로그 요게 다예요. 요게 달아가지고 새롭게 요거를 찍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문자는 제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전화번호, 제 번호를 적고 다시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적고 안녕하세요. 앱 인벤터 수업 테스트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적었어요. 보내기 누릅니다. 보내기 눌러요. 그러면 요렇게 이게 이제 제 번호거든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요렇게 탁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보내기 버튼 누르면 가는 거죠. 문자가 이렇게. 아마 요거 다이렉트로 하면은 이 과정 없이 문자가 갈 거예요. 다이렉트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연결이 끊겼는데 한 번 더. 전화는 그때 다이렉트가 안 됐었는데 얘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이렉트로 하면 똑같이 010 제 번호를 적고 이렇게 적어서 보내기 누르고 나면은 문자가 안 오네요. 안 오네. 다이렉트는 지금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안 오네요.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낼 수가 있어요. 보낼 수가 있고 요거는 지금 테스트 하기는 힘든데 받는 것도 됩니다. 받는 것도 예를 들어서 요 블럭 있죠. 요 블럭을 쓰면은 누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을 때 그 보낸 사람의 번호와 내용도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자, 이번에는 요거 대신에 문자 보내는 거 대신에 얘를 써볼게요. 쉐어링. 쉐어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카톡 같은 거에 연동을 해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여기 보시면은 메시지와 그 다음에 파일이라고 해서 뭐 이미지 파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보낼 수 있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메시지만 보내볼게요. 얘는 말 그대로 이제 공유 있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딱히 번호나 뭐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콜 메시지를 보내겠다 해서 우리 텍스트 박스 두 번째에 있는 내용만 연결해 줍니다. 내용만 연결해 줘요. 그러면 요거는 원래 요 안에 있는 거를 바꿨습니다. 요거는 문자 보냈던 거고 얘는 쉐어링하는 요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안에 거를 이제 바꾸고 테스트를 하면은 쭉 찍었을 때
제가 우리 그 앱 인벤터 단톡방 있죠? 거기다가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앱 인벤터 단톡방 메시지 테스트 이렇게 이제 글자를 적었어요. 적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이게 뜹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우리 뭐 다른 사람한테 링크 주거나 할 때 얘가 딱 뜨잖아요. 그죠? 공유하기 버튼 누르면. 그래서 여기서 그냥 우리가 원래 하듯이 어디 갔죠? 앱 인벤터 줌 수업 요 방에다가 제가 보내기를 누르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단톡방에 제 메시지가 갔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와우, 그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친구랍니다. 요 문자 보내는 것과 이 쉐어링 하는 거 둘 다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제 코드가 너무 짧아가지고 너무 짧아서 진짜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은 문자 보내기 완료. 문자 보내기 완료.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체크박스와 그 슬라이더라고 하는 거를 볼 건데, 요거는 그게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를 드리고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목록이 있죠. 목록 중에서 제가 안 하고 넘어간 게 여기 5강의 체크박스 안 하고 넘어갔어요. 다른 거 타임피커, 데이터 피커 이런 거 먼저 한다고. 그리고 사실 텍스트 박스랑 패스워드 박스 이것도 넘어간 건데 우리가 이거는 기존에 다른 예제하면서 조금씩 되게 많이 활용을 했어요. 방금도 활용을 하고 그죠? 그래서 패스워드랑 텍스트 박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한 거는 그냥 일반 텍스트 박스예요. 얘 말고 패스워드 텍스트 박스라고 하는 거를 쓰면은 뭐가 달라지냐 하면은 글자를 치는 도중에 이 앞에 글자들이 다 점으로 보여요. 점으로. 그래서 아이디 비밀번호 창을 만든다라고 하면 아이디 같은 거는 일반 텍스트 박스로 만들고 비밀번호를 이 패스워드 텍스트 박스로 만들어라 하는 거라서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얘는 거의 한 거나 마찬가지고 노티파이어 온을 했고 슬라이더까지 하면은 우리 여기에 있는 예제를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체크박스 다루기에 이 예제를 링크를 하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간단한 거 얘가 더 짧을까요? 얘가 더 짧을까요? 봅시다. 캔버스에다가 아이코 얘가 낫겠네요. 자, 이걸로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자, 링크를 드리면 이것도 새로운 그러면은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할 거예요. 투표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선택하자 해서 뭐 사과, 딸기, 포도, 귤 중에서 체크를 하고 투표 완료를 누르면 여기 이제 내가 선택한 게 이름이 뜨는 겁니다. 간단하게 진짜 그냥 그 체크 박스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는 거예요. 자, 새로 만들기 리스트 몇이죠? 12번 012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면은 처음에 라벨 해서 투표하기 이렇게 제목 투표하기 여기에다가 발로 해서 좋아하는 과일 뭐 이렇게 적을게요. 대충 이렇게 적고 여기에 유저 인터페이스에 보면은 어디쯤 있을까요? 여기 두 번째 있네요. 체크박스가 있어요. 체크박스 얘를 하나 둘 셋 네 개 가지고 올게요. 네 개. 그래서 여기에 아무거나 본인이 이제 과일이나 뭐 이렇게 적고 싶은 거 적으면 됩니다. 저는 그냥 옆에 있는 거랑 교재랑 똑같이 할게요. 사과, 딸기, 얘는 포도, 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박스는 뭐가 주된 기능이냐 하면 우리가 요 앞에 이제 체크를 했잖아요. 그러면 체크를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1번 체크박스에서 체크가 돼 있다 안 돼 있다를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글자, 텍스트 체크박스에 있는 텍스트라고 하면 얘네들이 이제 글자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상태가 바뀌었을 때 이런 블럭도 있어요. 상태가 바뀌었을 때는 체크가 안 돼 있었는데 체크가 되면 상태가 바뀐 거죠. 체크가 되어 있었는데 체크가 풀리면 그것도 상태가 바뀐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를 여러 가지 안쪽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 밑에 버튼에서 다 투표를 체크를 내가 다 했으면 확인. 그러면 그 밑에 라벨 하나가 더 있습니다. 라벨 하나가 더.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우리가 넘어가면 돼요. 저기 블럭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자,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죠.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 1번을 눌렀을 때 내가 각각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얘는 다중 투표가 가능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사과, 딸기, 귤 이렇게 세 개를 다 체크를 했으면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사과, 딸기, 귤 세 개가 글자가 찍혀야 돼요. 그래서 각각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서 그거는 if문으로 판단을 할 거예요. if문으로. 자, 컨트롤에 if문을 하나 가지고 와서 체크박스 1번 체크박스에서 뭐가 있냐면 이 체크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체크드.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체크박스를 선택을 했으면 이게 true고요. 선택을 안 했으면 false예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if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택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대로 확인 가능해요. 자, 만약에 1번이 선택이 됐어요. 선택이 됐으면 우리 여기에서 변수를 사용을 해서 내가 선택한 이름들을 다 추가로 담아줄 거예요. 추가로 담아줄 거라서 변수 값을 하나 만들고요. 과일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처음에 빈칸을 넣어줍니다. 빈칸을 넣어줘요. 그럼 여기에다가 1번이 체크되어 있으면은 1번이 사과였죠? 사과의 글자를 추가하는 거예요. 뭐 2번이 체크되어 있었다. 그러면 2번의 글자를 추가하는데 내가 이걸 텍스트로 사과 이렇게 칠 필요가 없이 추가할 대상이 뭐냐 하면은 이 체크박스 1의 텍스트죠. 텍스트.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느냐. 이 set 변수 값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과일이라고 하는 변수에 추가를 하는데 얘를 보세요. 지금 여기 체크박스에 있는 텍스트를 그냥 추가를 해버리면 내가 처음에 사과, 딸기, 포도, 귤을 다 체크했어요. 다 체크하면은 사과가 체크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사과가 들어갑니다. 그럼 두 번째에 만약에 제가 이거를 복사를 해서 텍스트 박스 2번을 만들고 2번에 있는 텍스트 넣는다 했을 때 두 번째에 딸기도 체크가 되어 있네? 그러면 딸기를 변수값에 집어넣어 버리면 원래 사과라고 적었던 거가 없어지고, 그죠? 없어지고 거기 딸기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나는 사과랑 딸기랑 둘 다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사과, 딸기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 하면은 얘를 바로 넣는 게 아니고 합쳐줍니다. 합쳐줘요. 뭐랑 원래 있던 거,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랑 지금 새롭게 추가되는 글자를 합치는 거예요. 이렇게 합치는데 여기에서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사과가 있었어요. 사과가 있으면 원래 있었던 사과에다가 딸기가 합쳐져요. 만약에 포도까지 체크돼 있었다. 원래 있었던 거 이만큼에다가 포도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이렇게 띄어쓰기를
넣어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여기 조인을 하나를 더 추가해서 빈칸에서 뭐 띄어쓰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콤마라든지 이런 거를 추가를 하나 해줄게요. 전 띄어쓰기 한 칸을 여기 추가해줬습니다. 요렇게. 그러면 1번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 변수 값에다가 얘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1번에 있었던 사과라는 글자가. 그럼 얘를 어떻게 합니까? 복사합니다. 복사, 복사, 복사. 자, 일단 복사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4개로 복사를 해요. 복사하는 것까지. 그러면 얘는 이제 1번 체크박스에 대한 내용이었고 2번 체크박스가 체크되어 있을 때는 2번 체크박스에 있는 글자를 추가해라. 3번 체크박스가 체크되어 있을 때는 3번 체크박스에 있는 내용을 추가해라. 여기 마지막 4번까지 숫자만 다 바꿔주면 됩니다. 11, 22, 33, 44. 그리고 요 안에 넣어줘요. 넣어주고 마지막에는 라벨에 맨 밑에 있는 이 라벨 2번 있죠? 이걸 글자를 그냥 찍기만 하면 됩니다. 찍기만 하면 돼서 라벨에 텍스트를 집어넣겠다. set 텍스트 어떤 거를 요 과일에 내가 모았던 글자를 찍겠다라고 하면은 끝입니다. 얘는 요거 한 덩어리가 다였죠?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 하는 동안에 옆에 이 실제로 작동되는 모습 띄워드릴게요. 자, 제가 사과를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 라벨이 사과가 돼요. 사과 체크 해제하고 딸기, 포도 2개 눌러서 확인을 누르면 여기 이건 안 했네요. 지금 앞에 사과, 딸기, 포도가 합쳐지죠. 합쳐지기 때문에 얘를 찍고 나서는 다시 처음에 시작할 때 set 과일이라고 하는 거에서 빈칸을 맨 처음에 앞에 넣어줍니다. 그래야 그 앞에 했던 결과가 그 다음번 체크했는 거에서 영향을 안 미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에 사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딸기 포도만 체크했는데 그 앞에 체크했던 사과가 변수에 남아 있어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클릭할 때마다 처음에 빈칸으로 시작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딸기 포도 체크하면 딸기 포도, 다 체크하면은 사과, 딸기, 포도, 귤만 체크하면은 귤 뭐 이런 식으로 집계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완성해 볼게요. 요만큼만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슝슝 확인. 우리가 요거를 다 하고 나면은 한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이제 코드를 짰잖아요. 앱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앱을 설치를 안 하죠.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없어져요, 이 앱이. 그럼 내가 나중에 이 앱을 다시 사용하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커넥트를 또 눌러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고 내 폰에 아예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치하는 방법. 그게 이제 앱 인벤터리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 좀 제대로 된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하면은 이걸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야 이거 내가 만든 앱이야 깔아봐 하면서 이제 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아니면은 뭐 어디 대회에 나갔다 그러면은 완성된 그 완성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형태로 그 대회 측에 넘겨줘야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냐? 그건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항상 여기 커넥트에서 이 설정을 만졌는데 설치를 하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빌드로 가야 됩니다. 빌드. 빌드에 가면은 두 개의 그 설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둘 다 뭘 만드는 거냐 하면 결과적으로 APK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APK. 이게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확장자거든요. 뭐뭐뭐.apk.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이거를 QR코드로 APK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얘를 눌러보면, 첫 번째 거 눌러보면은 이번에 이제 QR코드가 생기긴 생기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은 얘는, 아이고 끊어지지 마라. 얘는 한 번 사용할 게 아니라 이제 설치를 위한 QR코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얘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완료되고 나서 뜨는 QR코드를 찍는 거는 우리 계속 쓰던 그 어플로 찍는 거예요. 찍으면은 그때는 설치가 됩니다. 제 폰에 설치가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뭐 여기에 상관없이 앱인벤토에 상관없이 내 폰에서 방금 만들었던 앱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100% 이렇게 생기죠. 제가 이거를 찍으면 이번에는 화면이 어디로 넘어가냐?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겁을 주거든요. 이게 뭐 악성 잘못된 이상한 파일일 수도 있으니까 다운로드를 출처를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나는 어찌됐든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다운로드 하겠다 선택해주면 돼요. 이거 다운로드 하겠다. 그러면 파일 다운로드 했습니다. 열기 눌렀을 때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는 또 설정 한번 풀어줘야 되는데 보안상의 이유로 이 경로의 앱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럼 여기서 설정을 눌러서 여러분 설정을 눌러서 이 출처를 허용해주면 됩니다. 이 출처 허용할게 하고 뒤로 돌아가면 이제 설치 페이지가 나와요. 앱의 이름은 이렇게 제가 아까 프로젝트 제목으로 했는 이 이름이 되고 아이콘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앱 인벤터 벌 모양의 아이콘이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이것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상업적인 앱으로 만들 때는. 어쨌든 여기서 설치 누르면은 설치되고 이런 것도 다 무시하고 설치 막으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죠. 근데 이걸 다 이제 알겠다 설치하겠다 하면은 마지막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내 폰에서 바로 열어서 방금 했던 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야, 전상하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 QR코드를 사용을 해서 내 폰에다가 APK를 찍어서 QR코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APK 파일을 컴퓨터에다가 세이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누르면 좀 기다리다 보면은 파일이 하나가 여기 이제 받아집니다. 얘를 뭐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카페, 우리처럼 네이버 카페에 이제 올리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뭐 이메일로 보내주던가 아니면은 뭐 첨부 파일로 보내주던가 하면은 그 사람이 이 파일을 받아서 열었을 때 방금처럼 저처럼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 파일이거든요. 요 파일. 이렇게 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내 폰에 APK를 바로 집어넣고 싶으면은 QR코드 만들어서 찍으면 되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거를 공유하고 싶다, APK 파일을 공유하고 싶다 하면은 두 번째 이제 컴퓨터로 파일을 받아가지고 원하는 대로 공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APK 파일과 또 다른 파일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AIA 파일이 있어요. AIA 파일. 우리가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완성된 앱을 주는 거고, 뭐 저희처럼 이제 같이 수업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만든 이 코드를 다른 사람한테 코드채로 넘겨줘야 될 경우가 있겠죠. 뭐 같이 협업을 한다던가 그럴 때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방금 만들었던 요거를 마이 프로젝트에서 임포트해서 AI 파일로 빼내겠다 하면은 얘를 누르면 이번에는 똑같은 이름인데 APK 파일이 아니고 AIA 파일로 받아집니다. 자, 요거를 뭐 카페에 올리거나 해요. 그런 다음에 읽어 드릴 때는 읽기 AIA 파일을 사용하면은 열었을 때 이 코드와 뭐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제일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은
이 슬라이더를 다루는 예제거든요. 얘는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짜는 게 아니고 제가 파일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 네이버 카페에 제가 지금 채팅창에 드리는 주소에 들어오면은 여기 첨부 파일이 있어요. 첨부 파일에 ex12 AIA가 있습니다. 얘를 받아보세요. PC 저장해보세요. 이렇게 받아보세요. 제가 채팅창에 드렸던 그 주소로 가서 첨부 파일을 눌러서 이 하나에 있는 AIA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내 컴퓨터에 받아줘요. 자, 받으면 얘가 어디 받았다라는 경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보통 이렇게 크롬으로 다운받으면 우리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잖아요. 여기 들어가죠. 다운로드 했는 거. 유저의 다운로드에 들어가고 내가 이걸 못 찾겠다 싶으면 여러분들 이거를 바탕화면에다가 빼놓으셔도 되죠? 저는 바탕화면에 빼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파일을 다운받아 줍니다. 제가 보내드린 요 링크에 있는 첨부 파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예제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짤 필요 없이 여기서 My 프로젝트에서 얘를 눌러요. 내 컴퓨터에서 AI 파일을 불러오겠다. 임포트 이거 프로젝트를 누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경로를 찾아요. 아까 경로를 저는 바탕화면에 있었죠. 바탕화면에 있는 거를 열기 위해서 OK 하면 열립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열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짜놓은 이런 디자인과 블럭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짜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뭐 블럭은 이따가 저랑 같이 해석을 해보고 얘는 이제 좀 어렵거든요. 살짝 어렵기 때문에 이따가 해석을 해보고 실행 한번 시켜봐요. 실행. 얘가 어떤 앱인가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은 실행을 시켜봐요. 여기서 빛의 삼원색과 뭐 보색 알아보기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이 슬라이더를 움직이면은 빨간색이 0에서부터 255까지 조정돼요. 이렇게. 제가 이 빨간색을 쭉 내리면은 빨간색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초록색을 내리면 초록색도 없는 거, 파란색을 내리면 파란색이 없는 거고 섞을 수가 있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뭐 이런 보라색이 된다. 노란색이 점점 섞이면 뭐 이렇게 색깔이 연해진다. 뭐 이렇게 섞을 수 있게끔 이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화면에 터치를 해요. 터치를 해서 그림을 그리면 내가 배경 색깔과 정반대가 되는 보색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파란색이다. 그러면 이렇게 보색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요렇게. 요런 앱입니다. 요런 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슬라이더라고 하는 거를 알아보기 위한 예제인데 얘가 뭐냐 하면은 뭔가 볼륨 조절 버튼처럼 얘 뭔가를 줄이고 키우고 하는 게 요 슬라이더예요. 그래서 요 슬라이더가 이게 이제 앱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남은 시간 동안 네네 사용해도 되죠. 이거는 이제 교육적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수업 때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했던 모든 예제는 제가 항상 보내드리는 앱 인벤터 가이드 여기 있죠. 가이드에 가면은 다 첨부 파일이 AIA 첨부 파일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뭐 어제 만들었던 뭐 데이터 피커 이거 기념일 계산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리스트 뷰 다루는 거 이거 전화번호부라든지 전부 다 여기에 첨부 파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요 자료와 함께 같이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 라벨 빛의 삼원색과 보색 알아보기라고 이제 글자를 찍은 거고 각각의 색에 해당하는 R, G, B에 해당하는 슬라이더를 여기 있는 거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얘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숫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값과 최대값. 우리는 이 빛의 3원색 우리 그 아두이노에서 했던 것처럼 0에서 255까지의 범위를 줘서 세 개를 다 만들었고요. 이 여기 컬러 있죠? 여기 컬러는 뭐냐 하면은 제가 화면에서 요렇게 당겼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색깔을 어떤 색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색깔을 어떤 색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오른쪽 편은 다 회색으로, 디폴트 있는 회색으로 해놓고 이쪽의 색은 RGB에 맞게끔 컬러를 넣은 거죠. 요렇게. 뭐 그런 설정이었습니다. 그런 설정이었고, 그러니까 캔버스에서 색깔이 나타낼 수 있게끔 여기 밑에 색깔이 나타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캔버스를 깔아준 거예요. 얘는 코드를 보면 RGB를 제가 변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변수로 만들어 놓았고 슬라이더 움직이는 거 있죠. 슬라이더 움직이는 게 바로 요 블럭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슬라이더가 포지션이 체인지드 바뀌었을 때 포지션이 바뀌었을 때 하는 요 블럭을 가지고 빨간색의 그 커서라고 해야 되나요? 걔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가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 변수에다가 레드에서 어디에 적용되어 있는가 설정을 해서 여기다가 넣고 그린도 G라는 변수에 넣고 B도 B라고 하는 변수에 넣고 보라색 콜해서 색상 적용이라고 하는 요 블럭이 세 개가 공통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만든 함수예요. 여러분들이 뭐 다른 언어를 한번 해보셨거나 아니면은 뭐 스크래치라도 해보셨으면은 나만의 블럭 만들기, 함수 만들기 이런 걸 한번 접해보셨을 텐데 제가 여기 들어가는 게 원래는 여기 들어가는 게 함수가 없었다면 얘가 없다 칠게요. 없었다면 요거 있죠. 요 큰 블럭이 여기도 들어가고요. 공통으로 해서 복사해가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블럭인데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각각 다 들어가게 되면 자리 차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코드를 봤을 때 해석하기도 힘들어져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함수를 만들어서 공통되는 거를 정의를 하나 해놓습니다. 정의. 그러니까 여기 빌트인 블럭에 보면은 요 함수 블럭이 있고 모양을 내가 이 모양을 선택할 건지 이 모양을 할 건지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이름만 내가 정해주면 돼요. 저는 여기 색상 적용이라는 이름을 정해줬고 얘를 만들 때마다 콜 블럭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얘는 이제 몇 개를 빼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공통되는 내용의 코드를 적어 놓으면 요 보라색 블럭을 적용했을 때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거를 각각 세 개를 넣는 효과랑 똑같이 이렇게 보라색 블럭을 얘네 밑에 하나씩만 끼워주면은 깔끔하게 코드가 좀 더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얘는 그럼 뭐 하는 역할이냐? 방금 여기서 RGB 값을 바꿨잖아요. 이렇게 제가 막 땡기고 밀고 하면서 바꾸는데 그게 밑에서 실시간으로 색깔이 캔버스에 바뀌는 걸 적용을 하기 위해서 캔버스에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의 색깔을 자, 요 RGB 해서 컬러를 이제 맞춘 건데 얘는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우리 컬러에 가면은 메이크 컬러가 있습니다. 메이크 컬러. 얘를 이제 통째로 가지고 오는 건데 여기 첫 번째 거 숫자가 R 숫자가 적용이 돼요. 두 번째 거가 G, 세 번째 거가 B 해서 RGB 숫자가 적용이 되고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하면 0에서부터 100까지 투명도가 돼요. 투명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단 투명도는 필요 없고 RGB만 색깔을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얘네를 우리 여기 앞에서 만들었던 변수를 RGB에다가 각각 꽂아주면은 이거 색깔에 맞게끔 배경 색깔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요거는 캔버스에 원래 있는 기능이에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원래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색깔로 페인트 컬러, 이 그림 그리는 색깔을 뭘로 할 거냐 하는 거는 여기에 있었던 색깔의 보색,
완전히 반대되는 색깔을 할 거기 때문에 255에서 이 RGB 숫자를 각각 빼주면은 보색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미술이죠. 이거는 저도 여러분들께 미술의 개념이라서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빛의 삼원색을 보면 완전 반대되는, 예를 들어서 요 옐로우 위치에 있는 거의 보색은 파란색이고, 이 보라색 마젠타에 있는 거의 보색은 초록색이에요. 근데 이 빨강과 파랑이 섞여서 생긴 게 마젠타잖아요. 그러면 얘는 초록은 빵이에요. 숫자를 RGB를 했을 때 G 값은 빵이고, 빨강과 파랑은 이제 최대값인 거죠. 그거랑 정반대로 보색에 있는 얘는 빨강색이랑 파란색은 하나도 없어요. 빵이에요. 근데 초록색만 255 최대값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숫자가 서로 반대가 되는 현상이 생기는 게 보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쭈쭈쭈쭈 여기서 제가 코드를 이렇게 이제 반대로 짠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캔버스를 드래그 했을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캔버스에다가 손가락을 찍고 쭉 당겨서 이렇게 드래그를 했을 때라는 겁니다. 드래그 했을 때 그때 라인을 그려라. 근데 라인을 그리라고 하면은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 이건 라인이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확대를 해보면은 아주 짧게 끊어진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곡선을 확대하면은 이렇게 라인들이 모여서 곡선을 만드는데, 이게 너무 촘촘하니까 마치 라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라인을 그릴 때는, 이렇게 이제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릴 때 쓰는 코드는 이 드래그를 했을 때 처음에 드래그한 곳에서부터 내가 마지막에 드래그한 곳까지 얘를 선을 이어주면은 그 선들이 이어지고 해서 이런 내가 자유자재로 그리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림 그리는 코드였어요. 그러면 얘네가 이만큼이 방금 앞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요거에 대한 코딩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얘는 좀 어렵기 때문에 만들지 않고 요 AI 파일 적용하는 것도 배울 겸 해서 완성되어 있는 형태를 넣어봤고, 앱인벤터에 대한 그 강의라고 해야 될까요? 요 자료들은 저희 카페에 진짜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이게 좀 묻혀 있어요. 보면은 앱 인벤터 강의, 동영상 강의 같은 것도 전체 게시판, 동영상 강의 같은 것도 저희가 뭐죠? 왜 안 보이지? 전체 글에서 되게 많이 올려놨고, 이런 식으로 그 AI 파일 첨부한 이런 그 가이드, 뭐 어떻게 만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게 앱 인벤터가 이상하게 다른 강의나 다른 자료보다 인기가 좀 없어요. 아무래도 대세인 뭐 파이썬이나 뭐 C 언어나 그다음에 아두이노나 이런 거에 비해서 얘가 조금 많이 찾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좀 묻혀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 카페에 되게 진짜 저희가 정말 정성 들여서, 이거 어디 책에서 본 것도 아니야. 저가 다 예제 만들어서 저희 선생님이 이거 하나하나 다 편집해서 만든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워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 앱인벤터 공부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요거를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 저희 이제 기초 수업, 앱인벤터 기초 수업을 들으면서 뭔가 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한테 그 자유 게시판에 교육 후기를 남길 수가 있어요. 글쓰기에서 이 교육 후기 해서 말머리 달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앱인벤터에서 뭐 이거는 어려웠어요. 뭐 이 부분이 재밌었어요. 뭐 다음에는 앱인벤터에서 이걸 배우고 싶어요. 뭐 이런 식의 그런 피드백을 주시면은 저희가 보고 또 더 나은 수업을 위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줌 수업이 초보기 때문에 아직 많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업그레이드를 해나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후기도 꼭 남겨주세요. 4일 동안 엄청 고생 많으셨어요. 이 쉽지 않은 수업인데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우리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니요, 다들 진짜 열심히 따라온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안녕.